등비수열. 자, 우리 등비수열은요, 요런 걸 얘기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요런 게 등비수열이에요.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같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공비라고 할 겁니다. 공통된 비율. 그리고 문자로는 R을 많이 쓸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고요. 얘를 AN이라 그러면 얘가 A1, A2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 알겠죠? 네, 요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요. 일반항 공식이 있어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도 일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요런 식으로 가는 등비수열이 있다 해봅시다. 자, 등비수열은요. 계속 공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말한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A1에다 R을 곱했는데 A2가 됐고요. A2에다가 R을 곱했는데 A3가 됐고요. A3에다 R 곱했는데 당연히 A4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엔 AN-1에다가 R을 곱하면 AN이 된대.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내가 여기를 다 뭐 할 거냐면요. 곱해볼 거예요. 곱해볼 거예요.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 우변끼리 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2, 3, AN-R, R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R도 다 곱했을 거고 여기도 다 곱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A2, A3 쭉 가가지고 AN까지 곱했겠지. 그럼 얘들아 내가 양변을 A2로 나누잖아요? 그럼 약분됐겠죠 이렇게. 맞죠? A3를 나누잖아요? 그럼 약분됐겠죠 이렇게. 맞아요? A2는 2끼리, 3, 3끼리 약분될 거를 계속. 그럼 뭐만 남았어요 결국엔? A1이랑 R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R이 봐봐. 여기까지 1개 곱해졌고요. 여기까지 2개 곱해졌고요. 여기까지 3개 곱해졌고요. 여기까지 몇 개 곱해진 거야? 몇 개 곱해졌어요? N-1개. 이렇게 곱해진 거 맞죠? 그게 지금 N만 남은 거잖아요. 우변은. 맞죠? 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다시 A1은 첫째 항, R은 공비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래.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요 수열도요. 일반항을 찾아봐 라고 하면 2 곱하기 공비가 2잖아요. 2의 N-1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2가 여기가 지수가 1이니까요. 둘이 더해서 요렇게 써도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뭐 11번째 항 구해봐 라고 하면 2의 11제곱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요거랑 똑같아요. 앞에 내용이랑.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에서요. 5번째 항을요. A1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등차 수열에서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에서도 지금 얘들아 A2는요. A1 곱하기 R이래. 맞죠? 나 A3는 얘들아 A2 곱하기 R이었거든요. A2 곱하기 R. 근데 A2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요거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A1에 R의 제곱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A4도 마찬가지다. A4가요. A3 곱하기 R이잖아요. 근데 A3이 요거래요. 여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니까 A4는요? R 세제곱이야 이렇게 됐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당연히 A12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A12는 뭐가 되겠어요? A1의 R에 11제곱이야.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AN은 뭐라 쓸 거예요? A1의 R에 N-1이야 이렇게 썼겠죠. 그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면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요.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그럼 얘들아 AN은요. 일반항을 찾아주면 요거 쓸 거예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루트 3은요.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그럼 얘는요.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2분의 1 N-2분의 1이야 라고 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서 3의 2분의 1 N-2분의 3이야 이렇게 써도 돼. 알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어쨌든 이게 AN이고요. A5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A5는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3의 2분의 5 빼기 2분의 3을 하니까요. 3의 1이라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A1의 아래 4제곱이라면서요. 근데 A1이 3분의 1이잖아요. 아래 4번 곱하면 9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야? 3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일은 몇 번장이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게 80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반항이.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2분의 1, n-2분의 3이 4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2분의 1, n이 2분의 11이니까요. n이 얼마가 나와야 돼? 11, 11번째 항이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됐어? 네. 자, 또 밑에 있는 문제도 볼 건데, 밑에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가봅시다. 자, 모든 항을요, 첫째 항과 공비로만 표현할 수 있대요. 근데 첫째 항이 8이고 네 번째 항이 1이래요.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번째 항. 맞죠? 네. 근데 A1이 8이래요. 그럼 I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안 어렵죠? 똑같아요. 자, 얘는 첫째 항이 5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80이래요.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A1이 5래요. 그럼 R 4제곱이 16이네요. 그럼 이때 R은 2개인데 뭐랑 뭐겠어요? 2도 되고 뭐도 돼요? 마이너스 2도 됐겠죠. 됐어요? 공비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답이 2개가 됩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가지고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등비수열 일반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등비중항인데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건 등차죠, 등차. 등차에서 우리 어떻게 썼냐면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얘야. 이렇게 갔었잖아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야. 이게 등차 중항이었고요. 등비 중항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등비라면서요. 그럼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해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6이죠. 그게 가운데 거에 뭐야?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1, 2, 3, 4, 5 이렇게 가는데요. 얘가 등비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가운데 거에 제곱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죠? 크게 보면 얘랑 얘랑 곱한 게 가운데 거에 제곱이야 이렇게 갈 거라고요. 이게 등비중항. 됐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인데, 아니 등비 수열의 합인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공식 2가지 배웠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뭔가를 배우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지금만 필요하다.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 계속 필요해요. 수열의 합을 배워도 이걸 꼭 써먹거든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암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왜 저런 공식이 나왔는지 좀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아요. SN은 얘들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래.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첫째 항과 공비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로만 표현하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R을 좀 곱할 거예요. 양변에 R을 곱하면 잘 봐봐.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이 됐겠죠.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의 세제곱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R 곱하면 A1의 R의 n-1이 됐겠죠. 왜? 여기다 R을 곱하지.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예요? A1의 R n제곱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 그리고 둘이 빼볼 거야. 자, 둘이 빼면요. 얘 좌변은요. Sn-RSN이 나올 거고요. 자, 우변은 빼면 이만큼이 없어지지 않아요? 빼면? 그럼 뭐만 남았어요? A1 마이너스 A1의 R의 n제곱만 남았네. 그치? 그럼 SN으로 묶어주면 1-R이 될 거고요. AN으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래. 그럼 SN은 뭐라 쓸 거야?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야.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공식이 2개잖아요. 맞잖아요. 책에 보면. 얘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를 분모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또 분모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어. 그지? 그럼 마이너스가 2개니까 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2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공식이 두 개냐면 잘 생각해봐. 여기에 아래 역할은 뭐냐면 공비예요, 공비. A1은 첫째 항이에요. 근데 공비가 만약에 2분의 1이래. 공비가 2분의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수보다는 양수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으면 이 공식을 써 라고 준 거예요. R이 1보다 작으면 앞에 공식 쓰고요. 근데 막 R이 3이래요. 그럼 3을 여기다 집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집으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을 써 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뭐 둘 다 아무거나 써도 그건 문제될 게 없고요. 조금 더 편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식을 두 개 준 거예요. 근데 얘들아, 공비가 1이래. 그럼 이 공식에 못 집어넣어요. 왜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나오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비가 1인 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야. 공비가 1이고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4래. 그러면은 그 다음 항도 1 곱할 거고 그 다음 항도 1 곱할 거고 그 다음 항도 1 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쭉 4였겠죠. 그럼 만약에 S8 구해봐 라고 하면요.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4가 몇 개 있겠어요? 8개 있었겠죠. 공비가 1일 때는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공비가 1일 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겠죠. 공비가 1인 상황이. 맞죠? 공비가 1이면 다 똑같은데 왜 못 털어내겠어요, 문제에서.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 요 두 가지인데 공비가 1보다 작을 땐 요 공식, 공비가 1보다 클 땐 이 공식 쓰라고 두 개 준 거예요. 알겠죠? 됐어?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자, 914번 봅시다.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할 거라고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얘들아. 이거야. S8 구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1-2분의 1분의 8에다가, 아니, 첫째 항에다가 1-2분의 1에 8제곱 해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n 똑같은 거 집어넣죠. 됐어요? 대입만 한 거예요, 대입만. 여기다 대입만 한 거예요, 대입만. 근데 얘들아,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분의 1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2가 나왔겠죠. 그리고 1-2분의 1에 8제곱이야. 솔직히 요 정도만 써줘도 돼. 요 정도만.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커져가지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보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20제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 2분의 1에 20제곱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얘들아, 뒤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객관식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어차피 계산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봐. 해서 여기까지만 골라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문제를 보면. 계산 못해요. 아니면 이게 뭐라고 주던지. 그게 아닌 이상 여기까지밖에 계산 못하니까 요 정도만 쓰면 돼요. 이해했죠? 네.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냐면요. 이런 것도 배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 SN이요. 일단 SN에서 SN-를 빼면 AN이야. 단 N이 2 이상부터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S1이랑 A1은 같아.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냐면 SN이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대. 그럼 너네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리고 2가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을 담당해요. 라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런 SN이 나왔을 때 이걸로 안 구하잖아요. 일반항을. 일반항을 이걸로 구하지 말자고 했죠. 일반항을 이거 찾아서 S1이 5라서 일반항을 그냥 바로 4n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4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찾기로 했잖아요. 맞지? 그거랑 똑같아요. 오늘 하는 내용도 자 SN이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분배하면 이거다.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A1이어가지고요. 얘를 하트 쪼개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R-1분의 A1에 R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R-1분의 A1이에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생긴 게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SN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생긴 게 같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이 친구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보면 이제 N 바로 밑에가 공비 아니에요? 공비? 그치? 벌써 줄면 어떡하지?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공비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첫째 항은 또 얼마겠어요?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요? 6에서 2 빼서 4가 됐겠죠. 그럼 AN 완성해봐 라고 했을 때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뒤에 문제 보면 이런 거예요. 밑에 보면. 자, 내가 어떤 SN식을 줬는데요. 너네한테 AN을 구하래.
근데 지금 첫 번째 거 봐봐. SN은요, 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1 곱하기 3n-1이야. 이렇게 써도 문제될 게 없죠. 3의 n제곱에다 1을 곱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 지금 볼 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네? 그럼 쟤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쟤를 봤을 때 이걸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야지가 아니라 쟤를 봤을 때 이 모양이네.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리고 n자 바로 밑에가 공비네. 공비가 3이구나. 첫째 항은 얘랑 같으니까요. 2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AN 뭐라고 쓰는 거야? AN은요. 첫째 항 곱하기 아래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얘기야. 이게 끝이야.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쌤, n은 항상 2 이상부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죠? 그리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어도 2죠? 둘이 똑같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A1이랑 여기서 구하는 A1이랑 같기 때문에 2 이상이란 말 안 써도 된다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었을 때는 상수항 무시하고 AN 구한 다음에 상수항 있을 때 S1, A1 다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봐봐. 얘 SN이요.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건 얘를 못 써요. 왜요? 둘이 똑같이 생겨야 쓸 수 있는 건데. 둘이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지? 그럼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둘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냥 써.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써. 그리고 얘 n자 바로 밑에가 공비래. 그럼 A1은 S1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예요. 그럼 AN은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2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2 이상부터야. 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죠? 그럼 진짜 첫째 항은 누구야?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돼야지. 왜냐면 이건 내가 만든 식이잖아. 그치? 그럼 진짜 첫째 항은 얘가 됐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방금 전에 똑같았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고요. 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따로 써줘야 된다고요. 됐어요? 뒤에 있는 문제 좀 볼게요. 14번부터 봅시다. 자, 둘째 항이 이래요. 둘째 항이. 둘째 항이 2고요. 다섯 번째 항이 54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로만 쓸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로만 쓸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요? 근데 이거분의 이거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아, 등비수열을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눠서 푸는 문제가 많거든요. 얘랑 얘랑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분이 되잖아요. 맞지? 약분이 되니까 R 세제곱분의 1이 27분의 1이야 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이 뭐가 나와요? 바로 3. R이 3이래. 그럼 A1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식이. 나눠버리는 거야, 직접.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그럼 AN 뭐라 쓸 거야?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뭐가 하래요? A 4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라고 했을 때 18이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R 4제곱, A 4는요 R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첫째 항이 3분의 2고요. R 세제곱이 27이잖아요. 약분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둘째 항이 18이래요. 그렇다는 건 A1의 R이 18이었다는 얘기고요. 아홉 번째 항이 요렇게 쓸 건데요. 그게 일곱 번째 항의 9분의 1배랑 같대. 이렇게 써야겠죠. 그치? 그럼 봐봐. A1 약분될 거야. 왜냐면은 A1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 항이 0이잖아요? 첫째 항이 0이면 뭔가를 곱할 때마다 계속 0인 거예요. 0 곱하기 뭐 해봤자 0이잖아요. 그럼 계속 0인데요? 그거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문제에서.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첫째 항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약분해도 돼요. 또 약분해도 돼요. 그럼 R제곱이 9분의 1이니까 R이 3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비가 음수면 음수인 항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공비가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6은요, A1의 R의 5제곱이니까요. 자, R이 3분의 1이니까요, A1은 54예요. 그리고 R의 5제곱 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약분을 해주면 나오겠죠. 약분할 수 있죠? 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자, 세 번째 항이 3이래요. 그러니까 A1의 R제곱이 3이래.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 9래. 그럼 또 어떻게 하자고? 나누자고. 나눠야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R제곱분의 1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R제곱이 3이잖아요. 근데 또 봐봐.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R이 얼마야?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R이 루트 3이면 여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A1이 1이었겠죠. 그럼 AN은 뭐라 쓸 거야?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에요. 이렇게 썼겠죠. 됐어요? 근데 뭐 하래요? A1의 제곱이 이걸 제곱하지. 이거를 제곱했을 때 1000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런 얘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에 2분의 1에 n-1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되지. 루트 3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럼 뭐 남아요? 3에 n-1이 1000보다 커야 된대. 그렇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3의 6제곱이 얼마냐면요. 729예요. 그럼 3의 7제곱은 이제 4자리 자연수가 됐겠죠. 맞죠? 여기다 3을 곱하면? 맞죠? 그러면은 얘가 1000보다 커려면 4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최소 7은 와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 뭘 들어가야 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 n값 8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4자리가 처음 나올 거 아니에요. 7 들어가면 6제곱이라 729라 1000보다 클 수가 없죠. 됐어요? 자, 2와 162 사이에 세 양수 ABC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등비수열은 등비중항을 쓸 수 있잖아요. 얘랑 곱해서 얘 제곱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161을 이렇게 써도 되지. 이거 162지. 그지? 이게 지금 B제곱이래요. 그럼 B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8 이렇게 나와야겠죠. 2 곱하기 9의 제곱이니까요. 맞지? 이거니까요.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18 이렇게 나와야겠네. 얘가 18이래. 그럼 얘들아 또 얘랑 등비중항 쓸 수 있잖아요. 둘이 곱하면 36이거든요. 그게 A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A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나왔겠죠. 그럼 이제 공비가 3인 거 찾았죠? 그럼 3을 곱하면 계속 얼마야? 54야. 이렇게 나오면 A, B, C 찾겠죠. 됐어요? 18번. 자, 얘도 쉬워요. 등비중항 문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요. 9x의 제곱이 x 플러스 12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대. 그지? 그러니까 9x 제곱이 x제곱 24x 144랑 같대요. 그러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가 0 나와야 되니까요. 8로 약분을 해주면은요 마이너스 18인가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x가 양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6밖에 안 되겠죠. 됐어요? 다음 19번.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과 곱을 알려줬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요.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비가 계속 곱해지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R씩 곱해지니까요. 됐어요? 그런데 얘네 셋이 다 곱했을 때 8이 나와야 된대. 맞죠? 그럼 얘가 AR의 세제곱이 8이란 얘기인 건 AR이 얼마란 얘기야? 2였구나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봐봐. 여기가 2래. 내가 여기 2R이라고 써도 되지 않아? 공비가 한 번 더 곱해졌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네 셋이 다 더하면 A 플러스 2 플러스 2R이 7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가요 R분의 2 아니겠어요? 그럼 R분의 2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리했을 때 R분의 2 더하기 2R이 5예요. 그럼 여기다 R 곱해주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이래. R 곱해서 넘긴 거예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R이 2분의 1 아니면 2거든요? 근데 R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R이 2분의 1. R이 2분의 1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A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2잖아요. R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럼 R이 2라 그러면요? R이 2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고요. 여기 2고요. 그 다음 4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 수가 똑같잖아요. 가장 큰 수 얼마야? 4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어도 되고 2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20번. 자, 20번 같은 문제를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20번 같은 유형 있잖아요. 여기 유형은 얘들아 전부 다 공식을 반복되는 걸 찾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갰어. 네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쪼개서 가운데 건 버리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럼 봐봐. 얘 원래 정삼각형이니까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4 루트 3이란 말이죠. 원래는 4 루트 3이었는데 얘를 네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3개만 남겼대. 이런 얘기잖아. 맞지? 이게 1을 시행했을 때예요. 1을 시행. 한 번 시행했을 때 네 조각으로 쪼개서 가운데 거 버려. 이게 한 번 시행한 거고요. 자, 또 마찬가지예요. 2회 시행은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정사각형에서 한 번 더 하지요. 남은 3개의 정사각형도 이렇게 4개로 쪼갠 다음에 가운데 거를 버리지. 이렇게요. 됐어? 그럼 봐봐. 원래는 이렇게 3개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등분 한 거 아니에요? 12등분 한 것 중에 3개 버렸잖아요. 3개 버렸으니까 9개 남았겠죠. 이게 2회 시행. 맞아요? 그럼 얘 어차피 약분하면 뭐가 돼요? 4분의 3 아닙니까? 이렇게. 1회 시행, 2회 시행. 계속 4분의 3씩 곱해졌겠죠. 요런 규칙을 찾자는 얘기예요. 그럼 10번 시행했대요. 10번. 10번 시행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4분의 3에 10번이 곱해졌겠죠.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문제 써있죠? 이거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으면 돼요. 알겠지? 자, AN을 알려줬는데요. AN을 조금 건드려 볼 겁니다. 어떻게 건드려 볼 거냐면요. 2의 제곱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요, 4의 n-2분의 1이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 잘 생각해봐.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요거예요. 그러면 항상 n 바로 밑에는, n 밑에는 항상 공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친구 지금 n 밑에 얘가 공비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제곱을, 제가 2n을 2로 묶은 거예요. 얘는 지금 얘들아 공비가 n 바로 밑인데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묶어서 더 한 번에 확인해 본 거예요. 얘를 2로 묶어서 n 바로 밑이 4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공비가 n 바로 밑에가 공비래요. n 바로 밑에가 공비야 이렇게 갈 거예요. 됐어?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요? 2가 나왔겠죠. 근데 뭐 구하래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S19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S10은요, 공비가 지금 4니까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4 빼기 1분의, 그치?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4의 10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공식 대입. 근데 이거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얘들아 분배하면 3분의 2의 20-1이란 말이죠. 근데 분배하면 얼마겠어요? 2의 21-1이야. 이렇게 썼겠네. 그러니까 P에 들어갈 말이 얼마야? 2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 만들어,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2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죠. 분배하면요. 됐죠? 네. 얘들아, 1010번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 무조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요. 1010번은 얘들아,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 근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진짜 한 번은 확실히 터득을 해놔야 돼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푸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SN 30, SE안이 50이래요. 그럼 다 여기 공식에 집어넣을 거예요. 다 여기 공식에 집어넣으면 SN은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게 30이고요. SE에는 R-1분의 A1에 R의 2n-1이래. 이게 50이라고 준 거야. 공식에 대입만 한 거야, 지금까지는. 공식에 대입한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나눈 다음에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R의 2n-1분의 R의 n-1. 이게 5분의 3이야. 이렇게 나왔겠죠. 약분되니까요. 됐어? 근데 또 봐봐. 잘 봐봐. 남은 식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무조건 합차로 해결이 돼요. 자, 지금 보면 얘가 합차로 R의 n제곱 플러스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합차로 풀려요. 무조건. 그럼 없어져요. 약분돼요. 그치? 그럼 결국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5분의 3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네 x자로 곱하잖아? 3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3이 5래요. 그럼 3 곱하기 R의 n제곱이 2예요. 그럼 R의 n제곱이 3분의 2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R의 n제곱이 3분의 2였대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겠어요?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이만큼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곱하기 괄호잖아요, 지금. 이거 곱하기 괄호죠. 박스 곱하기 괄호 했었더니 30이 나왔대. 그럼 박스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 박스 곱하기 괄호가 이거잖아요. 박스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했더니 30이 나왔대. 그럼 박스가 얼마야? 마이너스 90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곱했을 때 30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박스를 찾는 거예요. 박스를. 그럼 이제 끝났어. 다 있어 진짜로. S3엔 갑시다. 너네한테 S3엔 구하라고 했잖아요. S3엔은 R-1분의 A1에 R에 3n-1이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너네가 방금 이 박스 모양 뭐라고 했지? 이 박스 모양 마이너스 90이래. 지금 마이너스 90 곱하기 괄호를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R의 n제곱이 3분의 2라면서요. 그럼 R의 3n제곱은요? 세제곱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27분의 8이야. 그럼 27분의 8에서 1을 빼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7분의 19예요.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요. 얘가 10이고 3이니까요. 답이 3분의 190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죠? 주어진 거 써. 나눠. 나누면 식 이렇게 나올 건데 합차로 무조건 해결될 거야. 그러면 아래 n제곱에 관한 식이 나와요. 그걸 다시 니들이 쓴 식에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박스가 얼마인지 찾아. 그럼 끝난다고. 알겠죠? 여기 유형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결될 거예요. 꼭 제발 제대로 풀어와야 돼요. 여기 부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자,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그 중에서 10만 명은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10만 명이래요. 10년 동안 10만 명이었대요. 그럼 여기는 몇 만이었단 얘기야? 40만이었단 얘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40만이었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이 지역의 전입자 수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대요. 얘들아, 매년 20%씩 감소한다고 해봅시다. 매년 20%씩 감소하면 80%만 남아있다고 너네가 풀잖아요. 그럼 80% 어떻게 구하는 거야? 100%에서 20%를 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죠? 그지? 그럼 R%씩 감소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래는 40만이었는데 계속 R%씩 감소한대.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너네 20% 감소하면 80%라면서요. 그럼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80이 되잖아. 100분의 80.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몇 년 동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 동안 계속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더니 결국 10만 명이 남았대. 이런 얘기야.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야? 100 마이너스 R의 10제곱이 4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니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가 A명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딱 20년 흐른 거 아니겠어요? 20년 흐른 거잖아요. 계속 매년 일정한 비율로, 원래 A명이었는데요. 일정한 비율로 20년 동안 감소했대. 그러면 2021년은 처음 2001년에 몇 배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AA 약분돼. 이거 뭐란 얘기 아니에요? 20제곱은 여기다가 2배 이렇게 제곱하는 거잖아요. 제곱하니까 얼마야? 16분의 1배야. 이렇게 불러주죠. 자, 1019번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요. 1019번이 아까 전에 앞에서 연습했던 부분인데요. 자, SN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같이 생겼대.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대.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SN을 다시 쓰면 SN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n-100이야 라고 써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n 플러스 2잖아요. 둘이 더하면. 근데 얘가 100이죠.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n자 밑에 있는 애가 공비래요. n자 밑에 있는 애가 공비래요. 그럼 첫째 항은 S1이랑 같대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00 빼기 100 아니에요? 그 900이 나왔겠죠. 근데 AN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N은요, 첫째 항 곱하기 10의 n-1제곱이야 이거잖아요. 여기 써놨어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자, 그런데 문제에서 PQ를 찾으려면 지수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야? 맞지? 근데 900은 이거잖아요. 900은 요거 아니겠어요? 100 곱하기 9. 거기다가 10에 n-1 곱하니까요. 9 곱하기 10에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PQ 찾겠죠. 됐어? 네. 자, 마지막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은 내가 앞에서 설명 안 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은 자주 나오는 등비수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보통 알려줄 거야, 너네한테. 원리합계 나오나요? 뭐 이때 이제 2학기 때가 시험을 볼 때 원리합계 한 문제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알려줄 거야. 그럼 원리합계 안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 엄청 중요해요. 나온다면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운데 왜냐면은 일단은 니들이 벌써 이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벌써 복리라는 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치? 연, 이율 얼마 붙어가지고 지금 뭐 원리합계 구해봐. 이게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문제 풀 때가 어려울 텐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것만 좀 터득하면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봐봐. 일단 원리합계가 뭐냐면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봐 이런 얘기야. 얘들아 진짜 졸지 말고 잘 봐야 돼. 이거 오늘 여기서 졸고 가지? 그럼 이거 너네 절대 집에 가서 못 풀어. 절대 못 풀어야.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잘 봐봐.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 은행 업무를 막 활발히 보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은행 업무 중에는 예금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복리라는 말도 있고요. 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소하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일단 예금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갑자기 1억이 생겼어. 1억을 생겼는데 내가 1억을 뽑아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영원히 1억이잖아요. 근데 예금이란 상품은 무슨 상품이냐면 내가 연 이율을 5% 챙겨준대. 그러니까 1년에 5%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예금이란 상품에다가 그 1억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1년에 5%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뽑아서 갖고 있는 것보다 예금에 넣어놓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상품인 거예요, 예금은. 적금은 뭐냐면요. 내가 매달 용돈을 뭐 한 20만 원씩 받아. 근데 내가 매달 용돈을 받으면 5만 원씩 통장에 넣겠대. 적금하겠대. 매달 용돈이 들어오면 매달 1일에 5만 원씩 넣을 거야. 그게 적금이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예금은요. 큰 돈이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집어넣는 거고요. 적금은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 둘이 약속한 기간 동안은 그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이 짓을 할 거야 라고 하면 5년 동안 계속 적금 매달 5만 원씩 넣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1억을 5년 동안 맡길 거야 라고 하면 5년 동안 그냥 넣어놔야 돼.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 예를 들어볼 건데요. 단리랑 복리를 좀 예시로 좀 표현을 할 건데, 자, 예금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1,000만 원을 그냥 갖고 있으면 너무 돈이 안 불리니까 예금 상품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예금이 연 이율이 5%고요. 뭐 내가 5년 동안 집어넣겠다고 약속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딱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더 이상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1,000만 원만 집어넣은 거야. 한 번에. 그냥 처음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단리는 뭐냐면요.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1,000만 원의 5%가 얼마예요? 1,000만 원 5% 준다면서요. 1,000만 원의 5%가 얼마야? 50만 원이죠? 그럼 얘가 1년이 지나면 연이율이잖아요, 얘들아. 1년에 이만큼 주던 얘기예요. 1년이 지나면 1,050만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자가 붙었으니까요. 그럼 또 1년이 지나잖아요? 또 1년이 지나면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또 준대. 그러니까 이제 1,100만 원이 됐겠죠. 이해했죠? 또 1년이 흘렀대요. 그럼 원금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이래. 그러니까 50만 원 또 준대. 그러니까 1,150만 원이 되어 있었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받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계속 50씩만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이잖아요. 계속 50씩 늘어나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금, 단리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접근과 복리만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문제 봐봐요. 연이율이 4%거든요. 근데 얘 뭐래?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집어넣을 거래. 이건 예금이 아니에요. 이건 적금이거든요.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0 계속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예금은 큰 돈을 한 번만 넣어놓으면 더 이상 돈 안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근데 적금은 돈을 주기적으로 계속 넣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게 또 복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거를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매년 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도 초에 내가 100만 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넣을 거야? 21년 초에 또 100만 원 넣을 거야. 그럼 또 언제 넣을 거야? 22년 초에 또 100만 원 넣을 거야. 그 다음 또 23년 초에 또 100만 원 넣을 거야. 이렇게 5년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해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갈 때가 딱 1년 아니에요? 20년 초에서 21년 초가 딱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이 돈 이자 받을 수 있네? 1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자가 몇 퍼센트? 4%래.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었대. 얼마큼? 100만 원에 대한 4%가 붙었대. 무슨 말인지 따라왔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 안 해도 되고 왜 이렇게 써도 돼? 100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4 아니겠어요? 얘를 100으로 묶어주면? 그치? 그러면 얘가 1.04 아니겠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1.04가 붙었대. 이해했어요? 이 상황이잖아요. 됐어요? 근데 복리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계속 그 처음 넣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만 원이 계속 붙었잖아요. 그게 단리였잖아요. 복리는요, 이 돈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얘도 1년 있었네? 얘도 이 통장에 1년 있었잖아요. 얘도 이 통장에 1년 있던 돈이잖아요. 21년 초에서 22년 초로 갔다는 거. 그럼 나 이것도 또 이자 줄게. 이게 복리야. 이자 한 번 더 줄게. 그럼 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얘 또 이자 한 번 더 받겠네? 여기 제곱이 됐겠죠. 원래 이거였는데 한 번 더 받았으니까 제곱이 됐을 거고요. 또 한 번 받았네? 또 한 번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어? 세제곱 이렇게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에 대한 이자 한 번씩 더 줄게. 근데 또 1년이 지났네? 또 1년이 지나니까 나 이거에 대한 이자 한 번 더 줄게. 이게 복리야.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21년 초에 집어넣은 100만 원이잖아요? 22년 초가 됐다는 건 또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이자를 한 번 받았겠지. 얘들아, 지금 진짜 너무 어려워서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 이거 진짜 너네 못 풀어. 듣고 이해해야 돼. 알겠지? 지금 보고 이해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뭔 소리지 하고서는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집에서 못 풀어 그러면. 알겠지? 복리가 뭐라고요? 원래 있던 돈 플러스 알파로 또 1년이 지나면 계속 이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복리밖에 안 나와요, 거의. 단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풀 거야, 다. 그럼 얘도 또 1년이 지났네? 그럼 얘 이자가 또 붙었겠네? 맞아? 얘 또 1년 지났네? 그럼 얘 이자 또 붙었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그럼 얘도 이자가 쭉 붙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 1년 있었네? 그럼 얘 이자가 이렇게 붙었었겠죠. 1년 있었네? 이자 붙었겠지. 근데 돈을 언제 찾겠대? 24년? 5년째 되는 말에 찾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5년 초, 5년째 되는 말에 돈 찾을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은 결국 1년을 다 채운 거 아니에요? 맞지? 얘도 1년이 있었다는 얘기야. 24년 초에서 24년 말은 무조건 1년이잖아요. 1년이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 더 받겠지. 이렇게. 한 번 더 받을 거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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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받겠지. 그랬을 때 이거 다 더해봐. 다시 말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원리합계를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항상 지금 이 수열을 봤을 때요. 내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할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일로 올라갈수록 1.04가 곱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겠죠. 그럼 나 지금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요거야 라고 갔잖아요. 근데 항이 지금 몇 개야? 5개.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은요, 보통 3가지를 찾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초공항. 왜냐면 초항은 뭐냐면 얘들아, 첫째 항이랑 같은 말이야. 초항, 맨 첫 번째 항, 첫째 항 필요하고요. 공비 필요하고 몇 개까지 더할 건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항의 개수? 초공항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첫째 항 찾아야 되고요. 공비 찾아야 되고요. 몇 개의 항을 더할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식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공항을 볼 건데
첫째 항은, 초항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작은 걸 잡을 거예요. 얘가 제일 컸겠죠. 얘가 제일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하면 공비가 이렇게 돼요. 숫자가 들어오지잖아요. 거꾸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밑에서부터 갈 거예요. 얘를 첫째 항으로 잡는 거야. 얘를 첫째 항으로 잡자. 그럼 이제 공비가 얘가 됐겠죠. 항은 몇 개야? 5개 더하지. S5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0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이거래. 근데 100 곱하기 1.04 하면 얼마야? 104. 거기다가 1.04에 5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공식 써야죠. 그럼 끝났죠. 얘들아 여기까지 해놓고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0.04죠? 그리고 104 곱하기 1.04의 5제곱은 1.2로 계산하래. 그럼 1.2에서 1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0.2야 이렇게 됐겠지. 됐어? 그럼 분모 분자에 100 좀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100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00 곱할 거야. 그럼 약분되죠. 여기다 5 곱하면 얼마예요? 520만 원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금은 얘들아 원금 5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씩 5번 넣으면 500만 원이었겠죠. 그게 원금. 이자 얼마 붙었다는 얘기야? 20만 원 붙었대. 그래서 여기다가 적금을 하면 520만 원을 5년째 말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요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 됐겠죠? 어려우니까요. 근데 웬만한 원리학교 문제는 다 이렇게 풀 거예요.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여기 있는 유형 웬만하면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똑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이해하면 나머지 풀 수 있어. 그지? 복리밖에 안 나온다니까? 단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복리는 계속 똑같은 이자가 붙을 거야. 계속 이거 전년도에 대한 이자가 1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식이 나올 거고요.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3개 찾아서 답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요런 소수점 이거 큰 거는요 다 저렇게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갖다 대입만해서 풀면 돼요. 됐지?